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시간에 이어가지고 경찰 공무원 인사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지난 시간에 이제 정실주의와 역관제를 구별했습니다. 정실주의는 정당인, 그죠? 왕에게 충성하는 거다. 이렇게 봤고, 이제 역관제는 정당이다. 그죠? 사람이 아니고 당이다.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그죠? 그리고 이제 역관제는 전리품 성자의 것이다. 그래서 공직을 전리품처럼 생각을 했다. 그래서 미국의 선거가 임기 4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임기 4년제와 연관이 있다. 자, 근데 정실주의 역관제도 둘 다 혈연, 지연, 학연을 강조하기 때문에 정치의 중립이 되지 않더라. 자, 근데 정실주의는 자기 패밀리에게만 공직을 개방하는데 역관제는 정당에게 충성하면, 그죠? 민주당에 막 공을 하고 공화당이 공을 하면 공직이 나갈 수 있더라. 그래서 널리 민중에게 공직이 개방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역관제가 너무 많은 부정과 부패의 그 온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직을 매간매직을 하고 우체국장도 돈을 막 주고 사고 팔고, 왜냐 4년에 한 번씩 모든 공직이 다 바뀌니까.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펜들턴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중립이 되는 공무원 조직을 만들자. 그것이 뭐냐, 메리트 시스템, 실적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실적제하고 이제 역관제를 또 이제 구별을 해야 됩니다. 둘 다 미국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자, 신속한 정책 집행이 가능하냐,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자, 이런 걸 가지고 역관제와 실적제를 구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신속한 정책 집행, 이게 뭐냐.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예를 들면은 민주당인데, 자, 선거를 다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선거에서 다 이겼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하고 뜻이 맞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일곱부터 모든 공직을 쫙 바꿨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게 효과가 뭐냐면, 우리가 한번 제하고 뜻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고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일사불란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 4대강을 합시다. 그럼 좋습니다 하고 쫙 가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예를 들면은 우리는 기후 변화 때문에 앞으로 뭐 신재생 에너지로 갑시다. 그럼 쫙 가는 겁니다. 또 아니면 우리는 창조 경제로 갑시다. 그럼 쫙 가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뜻이 같습니까? 우리는 경찰 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경찰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막 밤새워서도 막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뭐라고 합니까? 경찰 얘기하면 한 30분만 경찰 얘기하면, 야, 재미없다, 그만해라,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하고 뜻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이 신속한 정책 집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고 하면은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실적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무원 시험 받고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물론 거기도 야심 있는 사람은 또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즉 여러분이 나중에 경찰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 예를 들면 민주당이 되든 한국당이 되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은 국민을 바라보고 묵묵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런 것이 뭐냐, 신속한 정책 집행을 물어봤을 때 실적제에서는 공무원은 내 실력으로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왜 네 눈치를 봐야 돼, 내가 왜 너에게 잘 보여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속한 정책 집행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혁신 경제를 하자, 아니면 창조 경제를 하자, 뭐 이렇게 했을 때, 아니 그게 내하고 뭔 상관있습니까? 나 그냥 묵묵하게 내 일만 할래요. 그냥 하는 척만 하지만 나 적극적으로 하기는 싫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자, 이런 것이 이제 역관제하고 실적제하고 차별입니다. 즉, 역관제는 신속한 정책 집행이 됩니다. 근데 실적제에서는 신속한 정책 집행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자, 그 다음 또 역관제는 국민이 바라는 것을 바로바로 반영을 합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마산에 뭐 그 신도시를 만들겠다. 그죠? 우리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도로가 됐든 아니면 우리 뭐 철도가 됐든 고속철도가 됐든, 자, 이런 걸 막 할 겁니다. 그죠? 그걸 왜냐, 국민이 요구를 하니까, 우리 시민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죠? 마창진을 통합하자 막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걸 갖다 자기가 선거 공약을 내세우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럼 그걸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엄청난 비난과 비판에 직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민에 대한 책임이 강하다. 왜냐, 선거와 관련되니까. 그죠? 그 여러분들 예를 들면 학생회장을 뽑았는데 그 학생회장이 공약한 걸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분명히 비판을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실적제는 정치의 중립은 좋은데 이렇게 신속한 정책 집행이라든지 국민의 책임이 좀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륙에서 나온 이제 직업 공무원제, 여기는 보면은, 자, 생애직이라고 합니다. 공직을 일생의 보람된 직장으로 간주를 합니다. 즉, 한번 경찰을 하게 되면, 영원히 경찰, 즉, 퇴직할 때까지 경찰을 하는 것을 예정합니다. 또 제가 소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면 끝까지 소방으로 갑니다. 제가 예를 들면 검사로 갔다. 끝까지 검사로 퇴직을 합니다. 제가 판사로 갔다. 그럼 끝까지 판사로 있다 퇴직을 합니다. 자, 이런 것이 뭐냐면 생애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공직을 일생의 보람된 직장으로 간주를 한다. 그죠? 자, 이렇게 실적제하고 이제 직업공무제는 이제 차별을 보면 둘 다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의 능력, 실적, 자질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죠? 자, 이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애직이냐, 생애직이 아니냐. 자, 이걸 가지고 구별합니다. 자, 생애직이라는 건 뭐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한번 들어오게 되면 계속 가는 겁니다. 자,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제가 예를 들면 변호사다. 제가 만약에 검사다. 자, 근데 검사하다가 돈을 좀 벌고 싶다. 그럼 제가 변호사로 나갑니다. 그 변호사를 좀 하다가 다시 이번에는 내가 판사를 좀 하고 싶다. 그럼 또 판사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조 3년이라는데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이게 심지어 제가 변호사 하다가 이번에는 이게 뭐 좀 힘들다. 그래서 이게 나는 좀 판사로 가가지고 일을 하고 싶다. 그럼 판사로 갔다가 판사도 해보니까 이제 검사 기소하는 걸 내가 좀 해보고 싶다. 그럼 또 검사로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이게 자, 그걸 가지고 우리는 생이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번 제가 한번 제가 검사한다고 해가지고 퇴직할 때까지 검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제가 뭐 소방을 좀 하다가 이제 경찰 좀 하고 싶다. 또 아니면은 경찰 하다 또 소방을 좀 하고 싶다. 아니면 교정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험을 완전히 다시 봐야 됩니다. 제가 경찰 20년 해도 제가 교정직을 가고 싶다. 그럼 교정직 시험을 다시 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죠? 노량진에서 다시 젊은 사람하고 똑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자, 물론 이제 요즘은 개방형 해가지고 조금씩 어떤 숨구녕은 터놨죠. 하지만 그거는 원칙이 아니고 예외적인 것이다. 원칙은 뭐냐? 이렇게 직업공무제 한번 들어오면 끝까지 골을 가는 것이고, 실적자에서는 바꿀 수가 있다. 즉 제가 경찰하다가 소방 갈 수도 있고 소방하다가 교정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조금 자유롭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생애직이냐 생애직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또 역시 기회균등이냐 신분보장이냐 이거하고도 같은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신분보장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경찰로 왔다. 그럼 제가 어지간한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퇴직할 때까지 경찰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공무원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도입니다. 즉 생애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만약 미국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전산을 아주 잘합니다. 이게 뭐 해킹 실력도 뛰어납니다. 그럼 경찰에서 사이버 범죄 팀을 뽑는다. 그럼 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가능하다. 이게. 그래서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자,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사이버 범죄. 자,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꿈이 있습니다. 여기 나도 팀장이 한번 돼봐야지. 승진해가지고 팀장이 돼봐야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만약에 다른 데서 개방형으로 사이버 팀장으로 왔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반발을 합니다. 아니, 이거는 지금 내 자리를 알고 내가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갑자기 낙하산에 와가지고 내 자리를 가져가느냐 해서 반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이 약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실적제는 기회균등이 잘 돼 있는데 우리 직업공무제에서는 기회균등이 약하다. 그래서 기회균등이 약하다는 말을 여러분이 이야기 쉬운 말을 하면 외부에서 누가 오는 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안 받아들이죠, 그죠? 예. 예를 들면 여러분이 경찰에 왔는데 나도 총경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총경이 개방형으로 돼버린 거예요. 외부에서 막 오는 거예요. 저 같은 교수가 만약에 그 경찰서장을 온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반발하겠죠, 그죠? 아니 이거 자리는 우리 자리인데, 아무 실무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오다니 우린 반대다.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기회균등이 잘 돼 있느냐, 잘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실적제는 기회균등이 잘 돼 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시스템의 장점이다. 그죠? 유능한 사람 외부에 있더라도 바로바로 올 수가 있다.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있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딱 와가지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죠? 기업의 뭐 경영 기법 뭐 이런 게 있을 테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막죠. 오지 마세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신분보장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한번 들어오게 되면 계속 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근데 미국은 제가 경찰 하다가 민간경비 업체에 갔다가, 그죠? 그 돈 좀 벌다가 다시 또 경찰을 들어오고 이런 것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실주의, 역관제, 실적제, 직업공무제 4개를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역관제는 정당에 충성을 다하는 거다. 그죠? 자, 근데 실적제는 개인의 능력, 실력, 자질을 강조한다. 그 역관제, 스포일 시스템은 임기 4년제와 연관이 있다. 전리품은 성자의 것이다. 그죠? 널리 민중에게 공직이 되어 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행정의 비능률성, 그죠? 국민보다 정당에만 충성하기 때문에, 그죠? 자, 이제 실적주의 보면 이제 시험 봐서 온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자, 그리고 기회균등, 정치의 중립 당연히 되고, 신분보장도 된다. 그죠? 그런데 이때 이제 신분보장이 직업 공무원자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이제 좀 약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분보장 당연히 해주겠죠. 그죠? 자, 그 다음 형식과 비인간화, 그죠? 지나친 소극함이 비융통성이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실주의 역관주의, 그죠? 그래서 정실주의는 민중에게 널리 민중의 공직에 개방된 게 아니다. 그죠? 영국 여왕이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이다. 그죠? 그러니까 정당인이다. 그죠? 역관주의 널리 민중의 공직에 개방되어 있다. 그 정실주의에 혈연, 지연, 학연 강조하고, 역관주의도 혈연, 지연, 학연 강조한다. 그죠? 근데 그보다 더 정당에 충성한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공직 임명의 기준이 뭐냐 했을 때 실적 외의 요소다. 그죠? 정치적 그러니까 혈연, 지연, 학연, 그죠? 정당의 충성 이런 거다, 그죠? 역시 정치도 중립이 되지 않는다. 자, 이제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 실적제는 직위분류제로 나오게 되고,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로 나오게 됩니다. 둘 다는 정치적 중립이 잘 된다, 그죠? 근데 이제 신분보장을 보니까 이제 직업공무원제하고 실적제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직업공무원제가 신분보장이 낫다. 왜냐, 우리 연금도 받고 퇴직금도 있고, 그죠? 그런 게 잘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은 직업공무원제보다 실적제가 좋다. 그죠? 왔다 갔다 잘할 수 있다. 기회균등은. 그죠? 둘 다 개인의 능력, 실력, 자질, 이런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공무원은 이제 공직 분리해서 가지고 계급제와 직위 분리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발제는 계급제 랭킹인데, 대륙법계에서 했고, 직위 분리제는 미국이다. 그리고 중심이 인간 중심이고, 미국은 직무 중심이다. 그리고 인사 배치, 내부에서 인사 배치를 할 때 융통적이고 신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직위 분리제는 비융통적이고 비신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충원한 방식은 폐쇄적이다. 그런데, 직위 분리제는 개방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럼 좀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계급제입니다. 그죠? 자, 랭킹입니다. 자, 계급제는 군대식 계급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군대식입니다. 자, 그럼 군대는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제가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복감 한 20년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승진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갈까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서장이 와가지고 자, 니 이제 수사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서장님, 제가 지금 20년 동안 정부과에 있어가지고 형법, 형사법 하나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수사과에 갑니까? 그러니까 서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네가 그런 거 알고 있다. 근데 한 6개월만 고생해라. 어쩔 수 없다. 자리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정보만 20년 한 사람인데 갑자기 수사과에 가고 이제 여러분하고 똑같이 형법, 형사법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배치 내부에서 계급제는 바로바로 보낼 수 있으니까 융통적입니까? 신축적입니까? 그렇죠. 굉장히 융통적이고 신축적입니다.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막 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급제는. 자, 근데 이게 미국이 어떻게 되냐? 자, 방금 저 수사과다. 그럼 이렇게 합니다. 자, 이번에 수사과에서 왔습니다. 자, 근데 그 사람 수사 경력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뭐 변호사 자격증, 수사 자격증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뭐 학문적으로 공부한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수사과에 우리 못 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수사도 모르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봤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올 수 있습니까? 못 옵니까? 못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비융통적이고 비신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추궁 방식, 방금처럼 아주 수사를 잘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우리 경찰에 올려갑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막는다는 거죠. 오지 마세요. 그죠? 근데 직위불제를 어떻게 합니까? 오라는 겁니다. 이게 개방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인사 배치는 우리 계급제는 굉장히 융통적인 시점. 왜냐? 인간 중심입니다. 그 사람이 자질이 뭔지 상관없습니다. 그죠? 자격증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 계급에 따라서 막 보낸다는 거죠. 자, 근데 직위불제는 직무 중심이다. 수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인사 배치는 비융통적이고 비신축적이다. 그죠? 자, 그래서 직위불제는 동일 직종의 동일 임금, 보수의 합리화를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급제를 원칙으로 하고 직위분류제가 가미된 형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